함께하면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하는 데까지. 연극이 좋다. 연극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극단 푸른 연극마을의 이단금 대표와 함께 한 편의 연극에 담긴 인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단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 혹시 보시면 네. 미녀 같아요? 마녀 같아요? 아, 유구무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저 오늘 미녀처럼 좀 하고 예, 왔는데.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사실은 그 재미로 하는 어플에서 저를 표현하는 단어를 찾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사람들이 네. 저한테 연극계 마녀 이렇게 왜요? 하더라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 못 하셨잖아. 네? 그게 꼭 마녀라는 그건 없잖아요. 네. 이 고깔 모자, 긴 턱과 네. 긴 손톱, 고양이 등등이 이 대표적인 어부제인 것처럼 네. 뭔가 좀 일상적이지 않는 일, 좀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녀라고 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마녀의 느낌이 좀 으스스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제가 좀 그 배우라서 강한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 연극이라는 주술을 걸어서 관객들을 사로잡아내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연극계 마녀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 그렇군요. 네. 네. 뭐 처음에는 생각 못 했는데요. 듣고 보니까 그래도 듣고 나서도 동의할 수가 없네요. 네, 미녀와 마녀는 한 끗 차이죠. 그런데 그 개척시대의 마녀, 네.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에서 보면은 마녀는 사악한 사람,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 뭐 이단 혐의 등을 받고 있거나 네. 제거해야 될 정적을 몰아세울 수단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 프랑스의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19살의 잔다르크, 사실은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화형. 시켰잖아요. 네네네. 이걸 보더라도 이 마녀라는 이름은 청교도적인 논리에서 볼 때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인물로 몰아세워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이 마녀와 관련이 돼 있군요. 맞습니다. 오늘은 1692년 세일럼 지역에서 일어난 세일럼 마녀 재판의 실제 사건과 인물들을 그려낸 아서 밀러의 크루소블 시련이라는 연극을 읽어드릴 겁니다. 네, 지난주에 그 세일즈맨의 죽음, 음, 그 작품 작가가 또 아서 밀러였잖아요. 그렇죠. 아서 밀러가 이 작품 시련을 쓰게 된 동기가 어떤 걸까요? 이 직접적인 동기인데요.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을 말하는 메카시즘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건 미국 상원 의원 조지프 메카시가 메카시였죠. 미국 안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나는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주장을 있다. 하면서부터 네. 정치인, 지식인, 뭐 예술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지목 고발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적이 되거나 실현을 당하는데 이 아서 밀러 또한 이 광풍에 휘말렸고요. 그것을 계기로 쓴 작품이 바로 크루소블 시련입니다. 네. 그러니까 몰입이 됐군요. 자신의 네네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세일럼 네. 마녀 재판 1600년대 후반. 그때 1992년. 네, 네. 1692년. 그때 영국령이었잖아요. 미국은 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로 음. 기억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각 등장인물의 운명은 그 역사적 모델이었던 그 사람의 그것과 동일하고 이 극에서는 누구도 실제 역사에서 비슷한 어떤 경우에는 아주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라고 아서 밀러 작가 노트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첫 장면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빨리 말해. 의사가 뭐라고 하시더냐? 그분이 말씀하길 책을 전부 뒤져봐도 베티의 병에 대해서 나와 있질 않대요. 목사님께서는 베티의 병의 원인을 비자연적인 데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전하셨어요. 아저씨!
마법에 관한 소문이 동네에 자자해요. 제 생각 같아선 아저씨가 직접 내려가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야, 아비게일. 목사인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 딸과 내 조카 딸이 숲속에서 이교도처럼 춤을 추고 있더라고 말해야 되겠니? 그래요, 아저씨. 우리는 춤을 췄어요. 제가 고백한 대로 저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매를 맞아야 한다면 맞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 사람들은 마법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베티는 마법에 홀린 게 아니에요. 아비게일, 네가 나한테 사실을 말해주기 전엔 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 저 애하고 숲속에서 뭘 했지? 우리는 그냥 춤을 췄어요, 아저씨.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동굴 속에서 나타나셔서 베티가 놀래 기절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사실대로 말해라. 전 베티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어요. 전 베티를 정말로 사랑해요. 아비게일, 네가 받을 벌은 때가 되면 받게 되겠지. 하지만 만일에 네가 숲속에서 유령과 만났다면 난 그걸 지금 알아야겠다. 분명히 내 적들이 그걸 알아내고서 날 파멸시킬 테니까 그러기 전에. 그렇지만 우리는 주문을 통해서 유령을 부른 적이 없는 걸요. 그렇다면 저 애가 왜 한밤중부터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건지 사실을 말해. 내 적들이 먼저 밝혀내기 전에 너희들이 거기서 뭘 했는지 좀 알려다오. 내게 적이 많다는 걸 알고 있지. 네, 아저씨. 이 교회 안에 날 몰아내린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네, 알아요. 내가 파멸하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빈미를 줄 수는 없어. 유령을 불러낼 그저 장난이었어요, 아저씨. 이게 장난이란 말이지. 내가 너희들 앞으로 갔을 때 티튜바는 불덩이 위로 팔을 흔들고 있었다. 왜 그래?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선 줄곧 에마디 소리와 전혀 알아들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꼭 무슨 말 못하는 짐승처럼 불덩이 위로 몸을 뒤틀고 있었어. 티튜바는 여느 때처럼 바바도스의 노래를 불렀고 우리는 춤을 추었던 것뿐이에요. 내가 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풀바디에 옷이 하나 놓여 있었어. 옷이요? 누군가가 발가벗고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없었어요. 아저씨가 잘못 보셨어요. 거짓말! 내가 똑똑히 봤어. 그냥 놀이였어요. 매니세요, 아저씨. 난 너에게 집을 주었고 또 옷을 입혀주었다. 자, 똑바로 대답을 해봐. 마을에서 네 이름은 아주 순결하지. 그렇지? 마을에서 내 이름을 순결해요.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용서 못해요. 아이고 대단하죠. 와, 아니 배우들의 그 음. 연기력이 막 뿜어져 나와요. 사실은 이 아. 연극이 좋다 덕분에 저희들도 네. 매주 좋은 연극 읽고 이렇게 한 장면씩 네. 하고 있는 게 참 재밌습니다. 네, 이 장면 소개해 네, 주시죠. 이 장면은 사건의 발달이에요. 지금 마을 소녀들이 새벽 숲속에 모여서 불 피우고 춤을 추면서 금지된 의식을 치릅니다. 한창 사춘기 소녀들이다 보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장난스럽게 또는 진짜로 소원을 빌면서 춤을 추고 노는데 그 마을의 신임 목사인 페리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굉장히 그것을 추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청교도적인 금욕적인 생활과 도덕을 엄격히 따졌는데 네. 마을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이 목사가 그 자기 딸과 조카가 이 그 금지된 의식을 치르는 것을 보고는 경악을 하죠. 네. 그런데다가 놀란 10살 그 딸이 그만 혼조를 하고 깨어나지 못해요. 이것을 두고 페리스는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소녀들이 주술로 인해서 마녀에게 영혼을 농락당한 것이라며 그 조카인 아비게일을 손들어 마녀에게 홀린 척 거짓으로 시작한 변명이 마녀 사냥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간다는 내용이고요. 네. 결국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웃을 고발하고 땅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 무모한 사람에게까지 마녀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복수와 복수에 그리고 피바람이 부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인간 그냥 본연의 어떤 음. 악함이 남아서 전해지고 했는데 자기 거짓말이 음. 들통날까봐 가장 낮은 사람들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마녀라고 지목하고 또 살아남으려고 또 제가 마녀야, 쟤도 네. 마녀야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 무서워요. 이게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거 없었다라고 계속 거부를 한다 할지라도 네. 마녀라고 이미 찍혀버린 상황에서 그 전에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도 마녀이고 다른 사람도 마녀라고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1950년 미국에서 이런 메카시즘과 같은 우리나라 또한 한국 전쟁 당시에 남과 북이 이념 때문에 수많은 양민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낮에는 국군이 그리고 밤에는 빨치산이 들이닥
닥치면서 손가락총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총이라고 지목을 하면 국군에 협조했던 또는 빨치산에 협조했던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총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네. 이때도 사실은 단순한 협조자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빨갱이로 몰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네, 이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뭐, 최소한 그 175명이 감옥에 gat혔고 그 실제적으로 25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20명이 교수형에 처해 죽었고 5명이 옥중 사망했고 1명이 압사 큰 아이고, 무거운 돌덩이를 아이고. 그로 인해서 압사를 네. 시켰다고 합니다. 이 소녀들이 만들어낸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이 됐는데 음.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네요. 지금 이제 다시 들어볼 장면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마녀 사냥이라는 광풍을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네. 결국엔 그 원인이 되었던 주인공 남자가 또 있습니다. 아비게일과 프록터라는 남자인데 사실은 그 마을에서 해서는 안 될 불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네. 그 여자 주인공인 아비게일이 그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주인공 네. 프록터가 자신의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또 아내에게는 잘못을 용서받고 싶어하는 장면에서 선한 사람으로서 신념을 드러내며 끝내는 죽음을 택한다는 마지막 장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내가 고백을 한다면. 전 당신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존. 여보,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래? 당신 뜻이 곧 제 뜻이에요. 하지만 전 당신이 살기를 바래요. 그건 확실해요. 비참하게도 내 신념은 이미 부서져 버렸어, 엘리자베스. 난 순결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짓 고백을 한다 해도 이젠 더럽혀질 게 남아있질 않아. 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때 제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건 무의미해요. 어떻게 하겠나 프락터. 해가 곧 뜰 텐데.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아무도 당신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 하늘 아래서 프락터를 심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날 용서해줘요, 존. 이 세상에 당신같이 고결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살고 싶소! 고백을 하시겠단 말이요?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건 하늘의 뜻이요. 프락터가 고백을 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행과 정의를 가져와서 존 프락터의 고백을 기록하시오. 꼭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선생. 우린 그 기록을 교회 정문에 게시할 겁니다. 재판장님, 이미 자기 고백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서명하게 하세요. 서명을 시키세요.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사람은 마을에서 신망을 얻고 있으니 그의 이름으로 서명한다는 것은 아주 유효합니다. 프락터가 고백을 했다면 온 마을이 술렁될 겁니다. 자, 그럼 당신의 진술서에 서명을 하시오. 당신들 모두가 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요. 당신들이 직접 목격한 증인이 아니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 말 놀리는 거요. 당신의 이름이 없으면 이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어, 프락터. 난 고백했어요. 진실한 참회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못 박힌 내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가 얼마나 비열한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프락터씨, 날 이용하지 마시오. 난 사라굿도 아니고 티튜바도 아니오. 난 존 프락터요. 날 이용하지 못할 거요. 당신이 날 이용한다는 것은 구원과 조금도 닮은 데가 없어요. 프락터, 난 완전한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오. 당신은 법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당신의 말이면 충분해. 사람들한테 내가 고백을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프락터가 무릎을 꿇고 여자들처럼 질질 울고 있다고 말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만은 결국 같은 게 아니오. 안 그렇소, 프락터? 내가 얘기를 하는 거나 당신이 서명을 하는 거나. 아니요,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내가 서명을 하는 것은 전혀 같지가 않아요. 어째서? 그렇다면 당신은 풀려나는 대로 이 고백을 부인하실 참이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락터씨, 왜 당신이... 그건 내 이름이니까요! 내 평생에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요. 극단 푸른 연극마을 대단하다. 그건 내 이름이니까요. 네. 결국 살고 싶어서 자신이 마녀라고 위증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재판장이 이 덴포스 덴포스 역할이죠. 끝없이 그렇게 정치적인 속셈,
참을 수 없어 치욕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 네. 이제 결국엔 입으로 고백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기록을 해서 네. 이제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 장면이 네. 굉장히 임팩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기자들, 네. 배우들이 대학 입시 볼 때 남자들 주요 독백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그냥 에너지가 확 나오네요. 이제 조금 더 긴데 네. 이제 저희가 시간상 좀 잘랐는데 희곡을 보시면 아. 정말 짜릿하고요. 네. 이 마지막에 그 덴포스와 프락터 두 사람이 부딪히는 장면들이 굉장히 힘있고 또 신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배우들로서도 굉장히 의지가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하지만 이 치욕적인 생보다는 아내가 믿어주는 그 사랑에 대한 또 네. 그리고 아내의 용서에 대한 또 다른 사랑이라고 할까요? 음. 프록터는 슬프지만 결국엔 인간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요새 사기가 오기가라고는 인터넷 세상에서 여론몰이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악플, 거짓 뉴스 가짜 또한 뉴스 맞아요. 네, 이거 네. 사실은 마녀사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런 집단적 음모와 광기는 개인의 삶을 팔게 하고 나아가서 사회를 병들게 하죠. 남에게 향했던 그 모든 화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향했던 그 모든 화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는 지금 굉장히 더 네. 네, 작품이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마지막 대사가 있네요. 오늘도 마지막 대사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부인, 이름에 서명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남편에게 애원해 보세요, 부인. 이건 무모한 자존심이요, 허영심입니다. 가서 도와주세요. 피를 흘려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누가 그의 진실을 알아주겠습니까? 가세요. 가서 그의 수치심을 벗겨주세요. 내 남편은 이제 자기의 고결성을 되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걸 다시 빼앗는 걸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극단 푸른 연금과 이당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주연님, 제가